네, 문화가 있는 아침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곳을 다녀오셨나요? 네, 요즘 어제 오늘은 하늘이 조금 희끼무리하고 오리가락하지만 날씨가 참 좋잖아요. 미세먼지도 없는 공기에 파란 하늘 보고 있고 또 선선한 바람까지 불어올 땐 또 어디론가 막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은 충북의 고장 보은으로 다녀왔습니다. 색다른 문화나들이 준비했어요. 네, 일단 보은하면 우리가 속리산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뭐 산 좋고 공기 좋고 진짜 경치 좋은 곳인데 거기에 문화나들이를 다녀왔다. 더 기대가 됩니다. 어느 곳에 다녀오셨나요? 네, 이곳이요, 오랫동안 문을 닫았다가 요새 새롭게 문을 연 문화공간인데요. 그래서 나이가 든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새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문화공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쳤던 우리 전통 문화의 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전통 문화의 뿌리라고 하니까 좀 거창한 느낌도 들고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과연 보은에서 새로 문을 연 이곳에서는 어떤 것들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조선시대 서민들의 삶을 그린 민화. 파격적이고 자유분방한 그림들을 보고 있노라면 신선함마저 느껴지는데요. 이곳 보은에는 우리의 그림, 민화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조금은 특이한 민화 갤러리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 자리한 특별한 공간을 만나러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짙푸른 녹음이 초여름의 열기를 식혀주는 속리산 자락. 이곳에서 특별한 장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풍자와 해악이 담긴 우리의 민화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의 뿌리를 보고 배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보은의 조자용 민문화관을 소개합니다. 보은의 자랑, 정이 풍성과 그리 멀지 않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조금 특이해 보이는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풍경과도 정말 잘 어울리는 이곳,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산세에 좋은 곳에 이렇게 갤러리가 자리 잡고 있네요. 참 반가운데요. 이곳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이곳은 옛날에 그 8, 90년대 에밀레 박물관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든 분이 조자용 선생님인데 이분이 2000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방치가 돼서 많이 이제 좀 안 좋아졌는데 재작년부터 그 제자들이나 인척들이 모여서 다시 좀 이걸 어떻게 살려보자. 그래서 이제 조자용 민문화관으로 재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태어난 옛 에밀레 박물관.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긴 했지만 90년대만 해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통문화 체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박물관이었고 90년대는 우리 민족 문화에 대한 체험 공간으로 캠프를 운영하던 곳이에요, 박사님이. 그래서 뭐 삼성 직원들이라든가 탤런트 오리엔테이션도 하던 곳이고 또 아이들 그 부모들하고 같이 오면 어린이들 민화 그리기도 하고 도깨비 그림도 그리고 이런 그 체험을 하던. 문화관 입구에는 조선시대 생활상과 관습을 담은 옛 민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모두 조자용 선생이 모아놓은 귀한 보물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깨비 할아버지라 불렸던 조자용 선생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해방 후에 그 미국 선교사들을 따라서 미국 가서 건축가가 되셔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너무 다 망가지고 그랬을 때 유명한 건물들, 뭐 동산병원이라든가 경북대학교, 미국 대사관저 그런 건물들을 건축하신 유명한 그 건축가신데 미국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한 건축가면서도 일찌감치 우리의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깨우쳤던 조자용 선생. 살아생전 거액의 사비를 들여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민화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수집한 귀한 민속 자료를 전시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민문화는 도대체 뭘까, 우리의 뿌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 걸 찾다 보니까 민화라든가 도깨비라든가 또 삼신사상이라든가 장수바위 이런 걸 이제 연구하게 돼서 수십 권의 책을 내신 분이에요. 건축가 조자용 선생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문화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 지은 옛 에밀레 박물관. 돌과 나무로 만든 자연 친화적 건물들은 민화 전시 공간을 비롯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다는데요. 뒤로 들어와 보니까요, 야외 공간이 정말 넓어요. 이곳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했었나요? 여기는 사실은 요 앞에 지금 여기 풀밭 있는데 요 장소에 저런 건물들이 9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정자가 체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그 저녁에 삼겹살도 구워 먹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강의 듣고 그리고 나서는 사물놀이 하고 이제 흥나면 소고 하나씩 다 들고 다 같이 그냥 흥이 나서 흥풀이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아직도 너른 공간 곳곳에서는 과거에 전시되었던 조자용 선생의 귀한 수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여기 굉장히 멋진 조각 작품이 있네요. 도깨비 맞죠? 네. 좀 무섭기도 하고요. 무서울 거 없고요. 도깨비는 귀신이 아니에요. 도깨비는 우리를 지켜주는, 귀신을 오히려 쫓아내는 그런 게 왕도깨비예요. 이게 백제 왕도깨비인데 조 박사님이 이제 살아 계실 때 옛날 그 서적이나 그 기와에서 그 백제 왕도깨비를 그대로 스케치를 해주면 그대로 목각을 한 월드컵 때 붉은 악마 치우 네. 그게 도깨비거든요. 그래서 치우 천왕 그것도 도깨비하고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네,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니까 지켜주는 거죠. 무서웠는데 다시 보니까 또 친근하네요. 그래요. 일본어는 오온이라고 그래가지고 귀신인데 우리는 이 왕도깨비는 귀신을 쫓는 좋은 거예요. 도깨비 좋은 거. 조자용 선생은 도깨비를 비롯해 단군 신화, 삼신사상 등 우리 민족의 뿌리랄 수 있는 전통 문화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리기 위해 전국을 돌며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수많은 예술 작품들을 제작하고 전시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하는 실내 전시장인가요? 옛날에 이제 전시했던 전시장이기도 하고 강의하면 이제 실내 강의실이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조자용 선생님께서 민화를 많이 수집했다고 들었어요. 민화 그림인가요? 좀 특이한데요. 민화식으로 그린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원효 의상 대사 아시죠? 근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두 분이 주무시잖아요. 근데 이제 원효 대사가 목이 말라서 물이 있어서 먹는 거예요. 먹고서는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해골바가지 안에 있는 물을 먹은 거죠. 그 얘기 아시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조 박사님은 어떤 그 옛날 우리 책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원효 대사를 깨우치게 해주는, 그러니까 돌을 깨우쳐주는 도깨비예요. 그래서 도깨비 장난, 도깨비 조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효는 도깨비한테 돌을 깨우쳐서 그 얘기를 민화로 그 송규태 씨라는 그 지금 제일 큰 민화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문화훈장 받으신 그분이 이제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스케치를 해서 그리신 그림입니다. 이 해골을 도깨비가 가져다 놨나 봐요. 그렇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잘 돼 몰래. 그래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전통 문화라고 하면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받곤 했죠. 조자용 선생은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도깨비나 삼신 할머니 등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감춰진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민화 작품이 꽤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많았는데 이 98년에 여기가 그 홍수가 나요, 보은에. 그래서 소장하고 계셨던 대부분의 민화가 다 젖어가지고 그냥 걸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위에 있던 것들, 이런 것들만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하여튼 우리가 좀 있는 것만 다 찾아서라도 스케치하는 거라든가 원고라든가 유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전시하고 여기서 세미나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도깨비 할아버지의 열정과 애정이 담긴 건물들,
하지만 선생이 돌아가신 후 워낙 오랜 시간 방치돼 있던 탓에 예전처럼 전통문을 알리는 기능을 하기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사용되지 않은 지가 한 20여 년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화재도 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고치기는 너무나 힘들고 부분 차근차근 저희들이 지금 수리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어떤 그 조자용 박사님이 꿈꾸셨던,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목적에 부합하게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조자용 민문화관은 이곳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의 힘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데요. 지난 5월부터는 반가운 민화 전시회가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조자용 민문화관 재개관을 하고서 첫 기획전을 함께 하시게 됐네요. 어떤 인연으로 함께 하시나요? 네, 제가 조자용 선생님을 뵌 거는 한 30년 전쯤 돼요. 그래서 그때 인연으로 여기 와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조자용 선생님이 민학회라는 걸 조성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답사 모임에 회원으로 있었었죠. 그래서 이 자리도 30년쯤 전에 조자용 선생님께서 여기에다가 민화를 상설 전시하셨던 곳이에요. 그거를 계승한다는 말씀을 듣고 기꺼이 저도 여기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풋풋한 청춘 시절 선생과 함께 민화에 대해 공부하던 미술학도, 민화 작가의 꿈을 이룬 엄미금 작가는 조자용 민문화관 재개관을 기념하는 첫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원래 민화는 체본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원래 본이 있는 그림인데 저는 이제 조금 제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화 자체에 그림에 해바라기 꽃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다가 해바라기 꽃을 넣어서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형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옛 민화를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민화를 시도하고 있는 엄미금 작가. 특히 어린 왕자가 등장하는 민화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매력 넘치는 작품 중에는 조자용 선생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도 있다는군요. 이 작품은 일단 사이즈가 정말 큰데요. 그 와중에 호랑이 정말 귀엽네요. 어떤 그림인가요? 네, 이 그림은 모 갤러리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림인데 제가 임무한 그림이에요. 네, 조자용 선생님 이 원본을 60년대에 이걸 구입하셨는데 자동차를 내어주고 그림 먼저 입수했던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호랑이는 사실은 우리 민족의 어떤 대표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액을 막아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저기 위에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 정서에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달에는 야외 공연장에서 재개관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도 열렸습니다. 날이 좋지 않은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저희 예술공장들회가 주최하는 신나는 예술여행 공연인데요. 날씨가 좀 도와줬으면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화 소외 지역에 대한 이런 공연을 잘 즐겨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셔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특별한 자리. 이날 행사에서는 서예가 이동원 선생의 큰붓 퍼포먼스도 볼 수 있었고요. 국악연악단, 더불어숲의 흥겨운 국악 연주까지 이 공간과 정말 잘 어울리는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관객들의 흥도 정말 뜨거웠는데요. 하필이면 왜 자기 전통을 깔아 뭉개고 서양식으로만 빨아들이냐. 자기 문화의 배경만 딱 짊어지고서 이것만 개발해서 나가면 내가 세계의 우점을 갈 수 있다. 미국에 들는 것도 아니다. 그럼 힘들어 만날 거를 향해야 된다는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도깨비를 사랑한 멋쟁이 할아버지 조자용 선생의 숨결과 함께 전통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문화 공간, 조자용 민문화관. 오랜 인구의 시간을 보낸 이 공간이 새롭게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 이곳에서 끼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옛 에밀레 박물관이 조자용 민문화관으로 다시 태어난 거였네요. 네. 조자용 선생님 보다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건축 배우고 와서 성공하신 것도 그렇지만 또 우리 문화를 사랑해서 이렇게 또 사비를 다 들여서 저렇게 했다고 하니까 정말 전통 문화를 사랑하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삶 전체가 애착이, 네. 전통 문화에 대한 애착이 참 가득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건축하셨던 조자용 선생님, 오랜 외국 생활을 하면서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애착이, 오히려, 자부심이 생기게 되셨고요. 또 이후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건축가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고 버리거나 또 훼손했었던 유물과 유적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통 문화에 대해서 그 뿌리에 대해 더욱더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신 거죠. 이런 마음으로 본 속리산 자락에 에밀레 박물관을 짓게 되셨고요. 이외에도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98년에 보은에 홍수가 나게 된대요. 네. 그때 애써 모았던 수집품들을 많이 잃게 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는지 네. 지병이 악화가 되었고요. 2000년도에 타계하셨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마음이 아프네요. 네, 예.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정말 몰랐습니다. 뭐 보니까 곳곳에 자리한 도깨비 작품들이며 뭐 이제 좀 독특한 네네. 민화들까지 진짜 되게 한눈에 이렇게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구나 관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도깨비 굉장히 재밌었죠. 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장품들을 누구나 언제라도 관람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아까 화면에서 보셨죠. 6월 말까지는 엄미금 작가의 미나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계속해서 다른 작가들의 기획전도 차례차례 열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시뿐만 아니라요. 이곳을 찾는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으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이곳이 더욱더 빨리 이 자리를 잡고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내용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도깨비 할아버지라는 별명도 갖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조장 선생님. 참 대단하신 분이 우리 지역에 있었구나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면서 네. 이렇게 좋은 곳이 새롭게 리모델링하면서 이렇게 좀 문을 열었다는 것에 더 좀 의미를 좀 두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전통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 조자용 민문화관으로 많은 분들이 좀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진희 리포터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